안녕하세요. 1월 6일입니다. 1월 6일 이제 또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네. 어제도 마찬가지 부분이었고요. 오늘도 또 힘든 또 하루였습니다. 모두들 또 힘내시고, 네, 화이팅 하시면서 또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그저 인적 분할이다, 물적 분할이다 해서 이슈가 많았던 부분이었죠. 해서 대부분 물적 분할 쪽에 대한 이슈가 많았던 부분이었죠.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되는 부분, SK 이노베이션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이었고요. 포스코 등등도 마찬가지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논란거리, 네, 자회사 쪼개기 상장건에 대해서 논란 계속 불거져 왔던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약간의 또 회의, 토론을 한번 거쳤다고 합니다. 반대 매수 청구권, 신주 인수권에서 그 검토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를 물적 분할한 이후 증시에 새로 상장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련 토론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희영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이 쪼개기 상장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기존 상장회사가 모회사와 신규 유망사업 자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물적 분할을 진행한 이후에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것에 대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장 내 논란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LG화학의 물적 분할로 이달 새로 상장하게 되는 LG 에너지 솔루션 문제가 있습니다. LG화학 기업 가치가 일부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반면에 모회사 주식을 투자해온 기존 소액주주들만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오는 27일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앞둔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인데 모회사인 LG화학은 지난 11월 이후 주가가 20%가량 급락했습니다. LG화학뿐 아니라 지난해 배터리 사업 부문 물적 분할을 발표한 SK 이노베이션 역시 발표 직후 주가가 요동치며 주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과 주주들의 반발이 꾸준히 반복되면서 앞서 물적 분할을 발표했던 포스코와 이미 물적 분할을 단행한 BTS의 소속사 하이브는 자회사를 상장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국회, 금융당국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공론회장을 열었습니다. 기존 주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오늘 제시된 내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부여와 모회사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 등이 거론됐습니다. 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부여는 물적 분할에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을 모회사가 매수하는 방식인데요. 물적 분할 시 주가 하락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밝힌 일반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해 줌으로써 이익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신주 인수권 부여의 경우 기존 주주가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과 사실상 인적 분할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차별 없이 보호하는 제도 개선이 선결 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물적 분할 시 분할회사의 지분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데 이때 지배주주뿐 아니라 기존 일반 주주의 이익 역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거래소는 물적 분할과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의사결정 시 소액주주 이익이 보호되도록 법적, 실질적 개선 방안을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언급된 주식 매수 청구권과 신주 인수권 부여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는 만큼 도입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몇 달 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었죠. 제일 시작이 그죠. 작년에 제일 시작이 LG 화학 부분이었고요.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마찬가지 부분이고 하이브, 포스코 다 마찬가지 부분이었죠. 그래서 방역 패스 말 많은 방역 패스 그죠. 지금 법원에서 지금 결정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좋아지면 학원 영화관부터 푼다고 합니다. 정부가 방역 상황 개선을 전제로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의 해제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특히 방역 패스의 효과가 분명하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다만 의료계는 정부와 사뭇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방역 패스 적용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어떤 전제를 달았습니까? 네. 유행 상황이 좀 안정이 되고 의료 체계 여력이 확보된다라는 게 정부가 내건 전제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제 거리두기부터 해제하고 그 뒤에 방역 패스 대상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가 오늘 내놓은 입장인데요. 네. 표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정부는 우선 위험도가 낮은 기타 및 3단계 그룹부터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그룹에 소속되는 게 이번에 행정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학원, 독서실, 이런 스터디 카페 같은 교육시설 그리고 영화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 10일부터 대형마트와 상점, 백화점에 대해서 방역 패스 적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방역 패스가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자신감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브리핑에서도 지난주에 유행 감소세가 거리두기도 있지만 사실 방역 패스의 영향이 더 컸다 이렇게까지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사실은 신규 확진자도 좀 3, 4천 명대로 지난주부터 좀 줄어들었고 위중증 환자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는 방역 패스의 효과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의료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3차 접종 완료율이 높아졌고요. 18일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훨씬 더 크고 방역 패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법원 판결을 의식을 해서 방역 패스의 효과를 좀 과하게 홍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방역 패스에 대한 국민 반발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양대림군이라고 해서 고3 학생인데요. 이 양군 등 고3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 1,700여 명이 내일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 2시에 기자회견도 헌재 앞에서 갖겠다고 했는데요. 양군동은 방역패스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헌재가 자신들의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인용해야 된다, 즉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좀 했습니다. 네. 또 내일 서울행정법원 4부는 현직 의사 등 1,000여 명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신문 기일을 이제 갖는 등 이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적 반발은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임종윤 기자였습니다. 네, 그냥 단순 생각으로 그죠?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 거는 네, 거리두기 효과죠. 말 그대로 거리두기 효과 부분이고 방역 패스보다는 그리고 두 번째 위중증 환자가 줄어든 부분은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때문이죠. 물론 백신 접종 3차 부스터자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처방 확대가 뭐 일주일에 거의 2, 3천 명씩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더 큰 효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효과가 아예 없다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조금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줄어드는 부분은 거리두기, 위중증 환자가 줄어드는 부분은 우리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네, 진단 키트 쪽에 대한 부분, 네,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팝니다. 없어서 못 판다. 셀트리온과 SD바이오센스에서 자가 진단 키트 미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자가 진단 키트 아마존 1차 공급 물량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죠? 홈페이지 상에서도 재고가 없다라고 해서 네, 주문이 불가한 부분이죠. 셀트리온과 SD바이오센스의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 미국 판로 확장 및 공급 행보에 어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말 그대로 지금 수요 폭증에 네,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셀트리온과 SD바이오센스 현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네, 미국의 진단키트 수요 급증하고 있죠.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은 1일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진단키트 풍기 현상이 심화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재고 부족으로 고객당 자가 진단키트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네, 2개씩으로 제한했습니다. 1인당 2개, 2매씩. 가격 인상까지 감안했지만 여전히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뭐 27,000원대인가요? 29,000원대 팔리고 있다고 했던 부분이었죠. 우리 국내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같은 진단키트 대란의 업계에서는 미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진단키트 제조사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주로 이제 ST 바이오센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셀트리온의 신속 자가 진단 키트 내 홈 테스트. 먼저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내 홈 테스트 부분을 작년 10월 달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던 부분에서 온라인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시켰습니다. 국내 유일이죠. 디아트러스트 홈 테스트 지난해 10월 달에 미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이었고요. 미국 자회사인 셀트리온 USA가 현지 공급을 담당하며 주로 미 국방부에 공급을 해왔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아마존 입점을 시작으로 미국 국방부와 오프라인 판매에 국한됐던 유통 채널을 다각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오프라인과 국방부였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이죠. 셀트리온에 따르면 아마존에 공급된 디아트러스트 홈 테스트 초도 물량은 이미 완판된 상태라고 합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USA는 추가 물량 공급 관련 논의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우리 셀트리온 디아트러스트 홈 테스트 민감도 86%, 특이도 99% 수준의 정확성, 그저 그나마 가장 좋은 정확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 USA에 따르면 미국에서 디아트러스트 홈 테스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등 반응이 좋아 공급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으로 공급된 초도 물량도 매진돼서 추가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단 키트 어떻게 보면 그죠? 또 대박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약간 좀 그죠? 단기적으로는 봐야 되겠죠. 뭐 올해 1분기 아니면 2분기까지 그죠? 아무튼 뭐 3분기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단기적으로 봤을 때 대박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단 키트. 레키로나주가 대박 못 냈던 부분, 진단 키트가 대박 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